이제 정식 비대위원장으로 여러분들 앞에 쓸 일이 있을 겁니다. 추우시겠다. 잘 부탁합니다. 오늘 비상의총에서 권영세 의원이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정식 선임 절차를 밟은 뒤에 다시 보자며 오선 중진다운 여유로운 인사를 남겼는데요. 이 소식에 당이 쇄신을 포기했다는 반응과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왔습니다. 권영세 의원 새 비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당 혁신 가능하다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네, 권영세 의원은 이런 입장입니다. 쇄신이 사실은 당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권 의원 며칠 전에 대통령 제명은 비겁하다고 비판을 한 바 있는데요. 반면 민심을 빠르게 읽고 손절에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들입니다. 계엄 직후부터 최근까지 최소 16명이 퇴사를 했다고 하네요. 다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이미 마쳤는데 국민의힘은 더욱더 밀착하는 양상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5선 권영세 의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 출신, 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입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지 질문을 드릴 텐데, 대통령 제명에 대해서 얼마 전에 비겁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조금 전까지 우리가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와 지금 상당히 가장 멀리 있는 곳이 아마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도로 친윤당이라는 표현은 과할까요? 글쎄,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시겠죠. 예. 지난 13일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 인식이 완전히 같은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13일 이후로 지난 1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죠. 뭐 탄핵안도 국회에서 타결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이 대통령의 계엄 사태가 위헌 위법적이었다는 여러 정황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예. 다만 이분이 이제 인수위 부위원장도 하고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고 뭐 원주 친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대북 정책 기조와는 좀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여러 쓴소리도 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을 그만두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복귀를 했는데 저는 최근에 논의됐던 당내 인사 가운데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면 그래도 여러 후보들 가운데는 최선은 아니지만 뭐 차선 정도 되는 인물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건 아닌가. 네. 당내에서 조심스럽게 저도 아직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권영세 의원이 사실 그동안 친윤이라는 색채가 있었지만 개파색이 많이 옅어졌고 또 합리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구할 수 있는 나름의 적임자를 뽑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탈당 제명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던 저 발언은 13일 발언이고 네. 이제 한 열흘 정도 좀 지났죠.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다. 네. 생각이 뭐 모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이다 했다가 반대했다가 또 그냥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여반장으로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명이 비겁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면 이 비대위원장 잘못 뽑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사퇴하고 나서 8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대안들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뭐 심지어는 김재석 의원까지를 막 중진들이 민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결국은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 한 명으로 낙점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언행에 있어서는 그나마도 조금
신중하고 무난한 분이다, 조금 조심하는 분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이 함께 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슨 쇄신을 바라볼 수 있으며 무슨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6일, 30일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 가서 비대위가 완전히 꾸려지면 얘기하겠다라는 취지로 기자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일성은 사과 반성이 개인 차원에서라도 얘기가 나왔어야 맞거든요. 지금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나왔어야 그나마 그래도 제대로 비대위원장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텐데 지금은 이게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여전히 너무나 한가해 보이고 예. 국민의힘 85명이 반대했던 그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비대위원장인 것 같아서 그냥 뭐 뻔한 인사이고 뻔한 결과가 예정돼 있다라고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네. 김용남 의원의 시각이 궁금하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집단이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긴장감이 없어요. 물론 지금 현역 의원들이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나는 뭐 3년 6개월은 어쨌든 현역 의원을 계속 할 거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영세 의원의 오늘 기자들과의 저런 인터뷰, 뭐 짧은 멘트도 대단히 아쉽죠. 지금 여유 부리는 상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가장 시급한 게 아직 현직 대통령직에 있는 자를 비롯한 내란 세력과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그쪽하고는 아직도 뭐 한 몸처럼 보이고 철저하게 국민과 분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저러는지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만 집단 몰상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계획에서 저런 일을 저렇게 일처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더 걱정되는 거는 무슨 계획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본인들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지켜보고 그냥 편하게 당내 다선 의원 중에 한 명을 비대위원장 시켜놓고 지도부의 공백을 어떻게든 좀 메꿔가자 이런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제 생각은 뭐 긴장감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고 일단은 좀 시간을 벌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간은 이제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시점. 법률상으로는 3월 15일까지 선고가 이루어져야 할 그 시점까지는 어떻게든 대통령을 허수아비라도 붙들고 늘어져서 유지하고 있어야 대선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때까지는 이 내란 정국을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이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건가요? 국민들이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 준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생각엔 그게 바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3월 15일까지 어떻게 됐든 내란 수계를 대통령으로서 붙들고 있을 그 생각밖에 없지만 지금 하루하루가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가 추락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 경제가 정말 도탄에 빠져 있거든요. 그 현재의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은 정말 하루하루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한편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향해서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열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 안에서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것을 바깥에 제공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합니다.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열이다. 저는 이 민주당의 파고가 그냥 폭풍우가 아닙니다. 저는 쓰나미처럼 더 밀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탄핵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다라는 저 한마디에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담긴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도 저런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집권당의 원내대표 저 발언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아직도 반성도 못하고 뭐가 문제인지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여태까지 원팀, 운명 공동체 이거 강조해가지고 이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야,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고요. 뭐 TF 만들어서 막 가짜뉴스 색출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름을 바꿔야 돼요. 탄핵 찬성한 사람 색출, 뭐 카톡 대화방 노출한 사람 색출의 힘으로 바꿔야 될 판인데 예. 거짓말 제일 많이 한 사람 지금 대통령 아니었나요? 그동안에? 공관위원장도 윤상현인지 몰랐고 이런 얘기들 전부 다 거짓말 투성이 아닙니까? 지난번 12.12 담화도 그렇고. 대통령하고 관계 정리 안 되면서 어떻게 지금 가짜뉴스를 색출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여전히 지금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는 국민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 시절에는 그래도 마지막에 사과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도 뚜렷하지가 않고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 저는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계엄 선포에 대한 우리 당의 명확한 입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통렬하게 국민들께 사과하고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얘기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탄핵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라고 했는데 분열의 씨앗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당의 분열의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높게 자란 겁니다. 새한송백이라고요. 날이 차고 눈이 쌓여야 소나무가 푸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우리 당은 아직 이 계엄 선포가 가져온 후과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조치가 위헌위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당이 정말 당의 그 명운을 걸고 국민께 사과드리고 다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보다 분열이 더 무서울지 모르겠으나 제일 무서운 건 민심이죠, 정치인에게. 그래서 분열보다 무서운 건 민심이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